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 XC60 B6 AWD 인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볼보 XC60에는 B5와 B6 이렇게 두 가지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사양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B6 모델인데요. B6 모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적인 차이는 오늘 시승하는 B6 모델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B5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옵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스크립션 모델 기준으로 옵션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그 다음으로 다른 점은 스펙, 성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B5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B6는 무려 30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5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혜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친환경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산 1호와 3호 터널 통행료 면제, 그리고 공항과 공영 주차장 50% 주차비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이 바로 B6 모델입니다. 그래서 B5와 B6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다르게 되는데요. 금액적으로 B5 인스크립션과 B6 인스크립션은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B6 인스크립션 모델은 7,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보 XC60 B6 AWD 인스크립션 모델 시승해보면서 과연 출력적으로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출력을 보여주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오늘 저와 함께 시승해 보시죠. 볼보 XC60을 딱 타보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차의 가속 성능입니다. 볼보 XC60은 B5와 B6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B6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의 42.8토크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마력이 어느 정도 출력인지 다른 차종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타고 있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252마력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350 AMG 라인이 299마력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비교하시는 제네시스 GV70 2.5 터보가 304마력입니다. 그런데 GV70 2.5 터보는 2500cc고 이 XC60 B6는 2000cc 엔진이죠. 그래서 2000cc에 300마력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출력이었어요. 예전에는 300마력을 내려면 3500cc 정도는 돼야 낼 수 있는 그런 출력이었는데 이제 B6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300마력이라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B5의 250마력과 B6의 300마력이 정말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50마력의 차이는 꽤나 큰 차이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50마리가 끄는 그런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300마력은 정말로 빠른 출력입니다. 사실 요 정도 세그먼트, 요 차급에서 300마력을 내는 차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보면 와, 가속 성능이 정말로 빠르고 지금 요 차량에는 5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주로 컴포트 모드로 운전하고 다이나믹 모드도 존재하는데 제가 시승을 하면서 다이나믹 모드를 많이 안 썼어요. 다이나믹 모드를 안 쓰게 된 이유는 컴포트 모드로 운전하더라도 충분히 스포티하거든요. 충분히 가속도 빠르고 충분히 운전이 재밌어요.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가 뭐 운전의 재미 이런 걸 강조하진 않잖아요. BMW가 운전의 재미를 강조하는 브랜드지 볼보는 사실 안전의 대명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꽤나 운전이 재밌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출력이 아주 또 넉넉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또 300마력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운드가 생각보다 듣기가 좋아요. 물론 이거를 뭐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소음은 이 저속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나는 게 소음이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쭉 가속을 하면 엑셀 반응에 따라서 RPM이 쭉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사운드가 쭉 하고 발생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소음이 아니라 이건 사운드입니다. 약간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운전자에게 뭐랄까 희열을 주는 그런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4기통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인데 쭉 엑셀을 밟으면 굉장히 가속이 매끄럽습니다. 굉장히 가속이 매끄럽고 엔진이 부드럽게 속도를 올린다는 게 이 B6 엔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엔진 자체, 그리고 엔진이 되게 조용합니다. 엔진에 대한 소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이 4기통 엔진의 느낌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이 250 라인업보다도 좀 더 조용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V6 엔진에 대한 뭐 가속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엔진 필링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준수하다, 준수함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엑셀을 밟을 때마다, 그래서 자꾸 이 차를 타게 되면 속도를 내게 되는데 자꾸 BMW처럼 운전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뭐 컴포트함도 있지만 조금 스포티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차는 패밀리 SUV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패밀리 SUV로 보시게 되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신 부분인데, 일단 소음적인 부분은 아까 사운드는 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지금 이 저속에서는 사운드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XC60은 따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GV70처럼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조용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조용하진 않은데 그래도 동급에서는 준수한 정도의 소음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끄럽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정숙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물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이브리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차했을 때 오토 스탑 앤고,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상당히 부드럽게 꺼지고 켜져서 운전자가 크게 체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진동을 많이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출력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4기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00마력이라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느냐? 하이브리드이지만 연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온전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전기로만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풀 하이브리드, 뭐 렉서스나 뭐 투싼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량들은 EV 모드가 있잖아요.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렇고, 그래서 저속에서는 EV 모드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모터 혼자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10km가 안 되거든요. 9점 몇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도 9.5km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이브리드이지만 연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인데 왜 이렇게 연비가 안 높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 대비 원래 진동이 적기도 한데 거기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동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진동과 소음을 제가 운전하면서 시승하면서 크게 이거 좀 거슬리는데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많이 올리더라도 뭐 풍절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뭐 덤프 트럭이라든지 버스가 빠르게 지나갔을 때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그런 느낌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속도가 0일 때, 정차했을 때 뭐 급가속을 한다든지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 조금 이 변속 타이밍이 느리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딱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제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변속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약간 초반 가속할 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쭉 밀어주는 그런 호쾌함은 있거든요. 가속할 때 그런 탄력성이라든지 호쾌한 가속력은 있긴 한데 저속에서 혹은 지금처럼 속도가 0일 때 이렇게 쭉 속도를 내려고 하면 조금 변속기가 버벅거리는, 주춤주춤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의 직결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만져보면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저처럼 조금 스포츠성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변속 타이밍을 좀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건 조금의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운전을 그냥 스무스하고 뭐랄까 좀 노멀하게 하면 이런 변속 타이밍의 느림은 느낄 수는 없는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BMW 오너여서 그런지 좀 뭐랄까 엑셀을 처음부터 좀 깊게 밟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변속 타이밍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좀 더 완벽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 뭐 출력 자체의 느낌은 좋은데 변속 타이밍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XC60의 승차감 같은 부분은 승차감이 소프트함보다는 약간 스포티함에 가까운 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생각보다 스포티함을 군데군데서 많이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조금 무르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제네시스 GV70보다는 서스펜션이 훨씬 더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GV70은 약간 요렇게 약간 요동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잡아줄 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GLC 300보다도 약간 더 타이트한 그런 승차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300마력이라는 꽤 높은 출력의 스포티한 서스펜션의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좀 뒷좌석에 아이도 좀 편했으면 좋겠고, 이 차량 리어 서스펜션이 리프 스프링이잖아요. 판 스프링이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은 엄청 소프트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엄청 소프트하진 않고 꽤나 이렇게 단단한 편이고, 그런 부분을 만족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타시면 확실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볼보의 인테리어와 인터페이스가 워낙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에 혹은 지금 구입하기에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동급 모델들 대비 좀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볼보 XC60 요 인터페이스는 XC40, XC90, 뭐 S60, S90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뭐 핸들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조작법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 사용해 보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디자인이 뭐 올드하다거나 그렇게 구식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게 또 볼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되게 나름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되면서 변화가 없는 디자인인데 뭐 BMW처럼 엄청나게 욕을 먹진 않잖아요, 이 디자인이. 그래서 BMW 오너인 제가 보더라도 BMW보다 좀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X3나 뭐 아우디 Q5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뭐 제네시스 GV70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GLC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X3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5보다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인테리어 구조만 본다면. 그래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도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요즘에 큰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용 디스플레이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작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웬만한 정보 다 나오고 이걸로 조작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작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12.3인치 계기판인데 뭐 웬만한 필요한 정보, 지금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 정보 나오고 있고, 반자율 주행 사용하게 되면 반자율 주행 관련된 정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 아니면 조금 구형 느낌이 많이 난다 라는 그런 느낌은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볼보가 참 멀리 보고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정차하면서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졌는데 전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제가 RPM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만약에 조수석에 타셨거나 뒷좌석에 타셨으면은 시동 꺼진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부드럽고 정숙하게 시동이 꺼졌고, 시동이 켜질 때도 이렇게 매끄럽게 시동이 켜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를 제가 시승할 때마다 되게 좀 어려워요. 볼보라는 브랜드는 제가 리뷰를 전달드리기 좀 되게 어려운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볼보는 대부분의 능력들이 평균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능력이 다 좋아요. 뭐 옵션적으로도 그렇고 주행 성능도 그렇고 뭐 크게 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볼보를 대표할 만한 뭐 대명사가 있느냐? 물론 안전이라는 대명사가 있지만 그걸 제가 시승하면서 뭐 충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사각지대 어시스트, 전방 충돌 어시스트, 지금 앞차랑 계속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앞차와 가까워라는 경고를 계속 띄워주거든요. 지금 오른쪽에도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어시스트를 통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사각지대 차량을 계속해서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체감되는 안전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와 볼보 진짜 안전해 라는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실내 옵션도 정말 많잖아요. 볼보 하면 또 바웰 미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타는 내내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었고, 뭐 옵션도 지금 이 차량에도 인스크립션 모델이라서 뭐 실내 시트 마사지까지 있고 옆구리 지지대, 사실 이 동급 수입 SUV에서 마사지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는 없거든요. 근데 볼보는 마사지도 지원하고 나파 가죽 시트에 여기 있는 우드 트림도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 옵션으로 보면 뭐 통풍 시트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깔 부분도 없고 성능적으로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볼보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 때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상 타보면 너무나도 다 준수해가지고 하나를 딱 집어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이 B6를 타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가속 성능, 이 가속 성능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가속이 빨랐고 지금도 쭉 가속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쭉 가속을 해주고 고속에서도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기본적으로 AWD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게끔 쭉 가속을 하고 고속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보 XC60 B6를 타보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가솔력 부분이었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SUV에서 무슨 300마력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B5 엔진을 사시면 됩니다. B5 인스크립션 모델이 이 차보다 40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50마력을 내는 B5 엔진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같은 XC60이지만 뭐 B5, B6 이렇게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출력에 크게 욕심이 없다, 그리고 400만원 더 저렴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B5 엔진을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좀 속도를 내고 싶고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호쾌한 주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00만원을 더 주시고 B6 엔진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엔진만 다른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익스테리어에서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B6 엔진은 친환경 혜택을 받게 돼서 공영주차장이나 공항주차장 50% 할인과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도 면제가 된다라는 게 이 B6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B5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5와 B6가 나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면, 볼보 차량들 계약하고 받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B5도 계약을 넣고 B6도 계약을 넣어서 빨리 나오는 차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B5도 매력적이고 B6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별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나오는 차를 사서 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B6를 타보니까 B6가 좀 더 제 성향에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볼보 XC60 B6 AWD 인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올려놨으니까요. XC60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보 XC60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